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맞벌이 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은 시부모님 그리고 누나와 여동생이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요. 저는 부모님 오빠 부부와 조카가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친정엄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오빠가 먼저 결혼했어요. 그때 새언니가 우리 집에 오면 엄마는 새언니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설거지도 청소도 요리도 전혀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엄마, 새언니도 가족인데 같이 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남의 집 귀한 딸 부려먹으려고 데려온 게 아니야. 내가 아직 할만하니까 하는 거고, 그래야 내 딸도 시집가서 귀한 대접을 받는 거지. 엄마는 워낙 깔끔하신 분이기도 해서 아빠나 오빠가 설거지하는 것도 못 믿어 하셨어요. 그래서 집안일은 거의 혼자 하셨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결혼하면 시댁에서 이렇게 대접받겠구나.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환갑이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식기세척기를 사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평생 설거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고요. 저희 부부는 생활비를 같은 비율로 각출해서 쓰고 나머지 수입은 각자 관리해요. 그래서 제가 제 돈으로 사드린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알았어 라고만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아빠와 오빠가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빠와 오빠가 돈을 보태겠다며 5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제일 좋은 걸로 설치해드리고 엄마한테 따로 100만 원도 드렸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제 설거지가 편해지겠네. 고마워. 저도 기뻤어요. 엄마가 편해지는 게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시댁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예요. 오빠네랑 만날 때는 거의 외식을 하고 명절에는 일정이 안 맞아서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엄마가 새언니한테 설거지 안 시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댁은 완전 달랐어요. 밥을 먹고 나니 엄청난 양의 설거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남편 누나랑 여동생이 일어나서 설거지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됐어, 됐어. 너희는 애들도 있고 피곤할 텐데 빨리 집에 가.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랑 같이 하면 되지. 저는 같이라는 말에 그나마 안심했어요. 시어머니랑 같이 하는 거구나. 근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릇만 싱크대로 옮겨주시고는 술안주가 없다며 과일 깎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시아버님이 드실 안주도 더 만들어주시고요. 결국 저 혼자 설거지를 다 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밥 먹고 나면 시어머니가 누나랑 여동생한테 말씀하세요. 애들 재워야 하고 피곤할 텐데 빨리 가. 그리고 저희한테는 자고 가라고 하세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이 큰 집 필요 없다며 작은 평수로 이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이 좁으니 신우랑 아가씨는 집에 가라고 하고 저희한테만 자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럴까? 하면서 시아버지랑 한 잔 더 한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우리 같이 치우자 하시면서 그릇만 옮겨주시고는 또 술안주가 없다며 과일 깎으시고 안주 만드시러 가세요. 결국 저 혼자 설거지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엔 시집살이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참았어요. 근데 점점 화가 났어요. 왜 누나랑 여동생은 집에 보내고 저만 남기는 거죠? 왜 같이 치우자고 하시면서 저 혼자 하게 만드는 거죠? 몇 번은 참았지만 결국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시댁 가면 맨날 그 많은 설거지 나 혼자서 다 해. 너무 힘들어. 미안. 다음엔 내가 도와줄게. 남편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다음에 시댁 갔을 때 남편이 정말 설거지하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리셨어요. 에휴, 됐어.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해. 내가 며느리랑 하면 돼. 엄마, 제가 할게요. 됐다니까. 며느리랑 내가 하면 된다니까. 결국 남편도 안고 저는 또 혼자 설거지했어요. 누나가 도와주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됐어. 너는 애들 있잖아. 빨리 집에 가. 며느리가 나랑 같이 하면 돼. 여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너도 애기 재워야지. 빨리 가. 며느리랑 내가 하면 돼. 그렇게 누나랑 여동생은 집에 보내시고 저만 남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가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번엔 미리 말씀드려야겠다. 시댁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일이 많으니까 일회용품 쓰면 어떨까요? 제가 봐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환경에도 안 좋고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까지 하게 됐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일회용품은 아깝고 환경에도 안 좋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외식하는 건 어떠세요? 외식? 알았어. 시어머니가 알았다고 하셔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번엔 외식하겠구나. 근데 다음 주에 시댁에 갔더니 집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외식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게 장을 미리 봐놨더니 아까워서 다음에 외식하자. 결국 집에서 먹었고 저는 또 설거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았어요. 어머님, 이번엔 외식해요. 알았어. 근데 가보면 또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한번 시도해 봤어요. 시댁 모임 있는 날 갑자기 회사 봐야 한다고 안 가본 거예요. 여보, 미안한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나 못 갈 것 같아. 진짜? 꼭 가야 해? 응, 정말 급한 일이야. 남편 혼자 시댁에 갔어요. 저는 집에서 쉬면서 이제 좀 편하다 싶었죠. 그리고 다음 주 시댁에 다시 갔어요. 밥 먹으면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들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 와이프는 일을 해봐야 뭐 얼마나 했다고 그래? 그럼 며느리 모시고 떠받들고 살아야 하니?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밥만 먹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회사 일로 못 간 건데.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집에서 잘할 테니까 시댁 갔을 때는 일 좀 해줘.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올해 초 시어머니 환갑이셨어요.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엄마 환갑인데 어떻게 할까? 응? 작년에 장모님 식기세척기 해드리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 상여금 많이 받았잖아. 이번에 엄마 생신 선물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친정엄마한테 식기세척기 해드렸을 때 남편은 꽃다발이랑 케이크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서로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오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식기세척기 했을 때 오빠는 꽃다발이랑 케이크 했잖아. 이번엔 반대로 하면 되지 않아? 그건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한테 식기세척기 해드릴 때 자기 상여금 받았으니까 좀 보내주면 좋잖아. 사실 저도 좋은 마음으로 식기세척기 사드리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빈정이 좀 상했어요. 그래도 마음먹었던 거니까 하기로 했어요. 알았어. 상여금 나온 걸로 보탤 테니 식기세척기 선물해 드리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환갑 선물로 식기세척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식기세척기? 네, 설거지하기 편하시라고요. 시어머니가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서 설거지 얼마나 한다고? 네?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설거지 안 시킬 테니까 차라리 돈으로 줘. 돈으로요? 그래, 식기세척기보다는 돈이 낫겠어. 저는 기가 막혔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럼 앞으로 설거지 안 해도 되는 거네? 좋은 마음으로 식기세척기 사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되다니. 하지만 설거지 안 해도 된다니 그것도 괜찮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 보태서 200만 원을 드렸어요. 200만 원을 드리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확실히 못 박았어요. 오빠 들어봐. 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설거지 안 할 거야. 알았어. 오빠가 어머님 도와드려. 알았어. 내가 할게.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이 딴소리 하시면
나 진짜 안 참아. 남편이 걱정 말라며 말했어요.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설거지 할게. 엄마한테도 얘기할게. 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이제 진짜 시댁 가서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200만 원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편해지겠지? 솔직히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2년 동안 시댁 갈 때마다 설거지하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번 주말이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번엔 외식하자고 해.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남편이 시댁에 외식하자고 말씀드렸나 봐요. 근데 역시나 시어머니가 집에서 먹자고 하셨대요. 그래, 어차피 설거지는 안 해도 되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는 결혼식에 가야 해서 시댁에 늦게 갔거든요. 결혼식 끝나고 시댁에 갔더니 식사는 거의 끝나가더라고요. 옆에서 식사 정리하는 것 좀 도왔고,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설거지할 거는 제가 했어요.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밥 먹고 술 먹으면서 또 설거지가 한가득 쌓였어요. 다 먹고 남편 누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하고 갈게요. 시어머니가 또 말리셨어요. 아니야, 됐어. 애들도 있고 피곤할 텐데 빨리 집에 가. 괜찮아요, 엄마. 됐다니까 빨리 가. 결국 형님은 집에 가셨어요. 아가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너도 애기 재워야지. 빨리 가. 그렇게 형님이랑 아가씨는 집에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아서 시아버지랑 얘기하면서 그릇만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남편이 설거지할 거니까. 남편도 눈치 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싱크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잘하고 있어. 남편이 설거지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에휴, 술 마시고선 무슨 설거지야.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게요. 그릇 다 깨뜨리려고 그래?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요. 저는 그 눈빛을 알아챘어요. 네가 해라라는 눈빛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러게, 술은 내가 마실 걸 그랬네. 빨리 해, 집에 가게.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됐다, 됐어. 내가 해야지. 그리고 또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집에 가. 시아버지도 거들으셨어요. 피곤할 텐데 빨리 가라. 마치 내쫓으시듯이요. 저희는 그렇게 나와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말했어요. 꼭 그래야겠어? 뭘? 유도리 있게 하는 척하면 내가 가서 할 텐데. 무슨 소리야? 아버지 생신이라 만난 건데 너무하잖아. 저는 기가 막혔어요. 오빠, 식기세척기 대신에 돈 드릴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남편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설거지 안 한다고 했지? 그래도 그래도 뭐? 며느리 돌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 할 거야? 남편이 정확히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나 봐요. 그래, 그래도 며느리 돌이라는 게 있잖아.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좋아. 그럼 일당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보태서 500만 원 돌려줘. 뭐? 500만 원 돌려주면 내가 설거지 할게. 그 대신 나한테 시댁에 대한 거 더 바라지 마. 남편이 말했어요. 결혼하면 내 부모가 네 부모이지 남이야? 어떻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걸 돈으로 계산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효도? 오빠가 효도한 게 뭔데? 당신은 우리 집에 뭘 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서 얼굴만 비추고 가만히 앉아서 대접만 받으면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것 마냥 그래? 우리 엄마가 오빠한테 설거지 시킨 적 있어? 한 번이라도? 그건 우리 엄마가 새언니한테도 설거지 안 시키는 거 몰랐어? 정말 몰랐어? 남편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서 시어머니 차단하던지, 각자 집에 각자 효도하던지, 둘 다 못하겠으면 이혼하자. 여보. 진심이야. 난 더 이상 못 참아.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각방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안 하는 것 같고 각자 효도하자는 말에도 대답이 없어요. 그냥 서로 말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제가 설거지만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가 크긴 하지만 여러 가지가 쌓여 있었어요. 일일이 다 말하기 입 아프고 설거지 사건만 해도 나머지가 어떨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폭발한 거예요. 제가 너무한 건가요? 이혼하자고 한 게 극단적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참았어야 했나요? 며느리돌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시댁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누나랑 여동생은 편하게 집에 가고 저만 남아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200만 원 받아놓고도 약속 안 지키는 게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너무한 건가요?